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한다종학사회 광수입니다. 자, 오늘은 9단원 두 번째 시간으로 다국적 기업과 생산 지역 변화 단원을 학습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다국적 기업의 의미와 성장 배경을 알 수 있고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특색과 세계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입니다. 자, 오늘 배울 핵심적인 단어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럼 다국적 기업을 어떤 기업을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라 할까요? 그렇죠. 국적이 다 많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국경을 넘어 제품 기획과 생산,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만 어떤 기업과 관련된 기구가 있는 게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의 공장이라든지 그죠? 판매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국가에 걸쳐 있다. 뭐 이런 기업을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이 오늘날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고 세계화로 인한 경제활동 교류가 증가했고 또 WTO라는 세계 자유무역 기구가 출범을 했고 그리고 또 FTA라는 국가 간 자유무역 협정이 확대되면서 이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기업도 해외로 진출하기가 그만큼 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국가에 걸쳐서 제품을 기획, 생산, 판매 활동을 하는 이런 기구를 둔 기업을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는 그 순서를 보면은 첫째 이제 A 기업이라는 조그만한 기업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자, A 기업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 A 기업이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고 점점 이제 발달하면서 이 국내 시장에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자,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하겠죠. 이제 노동력이 우리나라보다 더 싼 국가가 있다. 거기는 이제 노동력이 싼 국가에, 그죠? 또 이 공장을 그쪽으로 진출하겠죠. 공장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노동력이 싼 국가에 공장을 건설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 기업은 또 넓은 소비 시장이 있는 국가, 우리 제품을 많이 사주는 그런 넓은 소비 시장에는 그렇죠. 영업소를 설치하겠죠. 그죠? 전시실이라든지, 그죠? 이런 영업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인재가 풍부한 국가. 이런 인재가 풍부한 국가는 연구소를 설치하겠죠. 그죠? 연구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는 본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국내 주로 위치를 하겠죠. 그죠? 이와 같이 본사는 국내에 있고, 연구소는 인재가 풍부한 국가에 있고, 또 노동력이 싼 국가에는 공장을 건설하고, 또 넓은 소비시장이 있는 국가에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등 이런 여러 국가의 이런 기업과 관련 활동하는 이런 기구를 많이 설치해 놓는 이런 기업을 우리는 다국적 기업을 하죠. 그래서 A 기업은 점점 먼저 국내 시장을 점유하고 이와 같이 점점 커져서 세계로 진출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업을 우리는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 하죠. 자, 이런 다국적 기업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국내 가장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 그렇죠.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글로벌 생산 거점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꼭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국에 삼성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 브라질에도 삼성이 있답니다. 베트남 삼성이 있고 중국에도 삼성이 두 군데 있고 그리고 인도에 또 삼성이 진출해 있고 이집트에도 삼성이 진출해 있고 그죠? 이제 미국에도 이제 삼성이 진출을 이번에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 세계에 걸쳐서 이제 우리나라에 삼성이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 또 국내 대표의 다국적 기업은 현대자동차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글로벌 생산 거점 현황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내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인 것이 있죠. 그리고 또 미국에 현대 진출해 있고 브라질에도 진출해 있다 하고 멕시코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국에도 진출해 있고 또 인도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도 우리 현대자동차가 진출해 있고 러시아에도 현대자동차가 진출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에 걸쳐서 슬로바키아도 있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전 세계에 걸쳐서 이와 같이 진출해 있는 이런 기업, 이런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현대자동차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이죠. 자, 이번에는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국적 기업
국내 시장을 점유하고 해외로 진출하죠. 그때 뭐 인재가 많은 곳은 연구소 설치하고 값싼 노동력이 있는 곳에는 공장을 건설하고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같이 그 지역에 이렇게 적절한 이 기구를 배치하는 것, 이걸 우리는 공간적 분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공간적 분업의 의미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의 기획 및 관리, 연구, 생산, 이런 판매 기능을 서로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공간적 분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공간적 분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기업의 기능에 따른 공간적 분업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사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연구를 하는, 항상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공장에서 물건을 안 만들면 안 되죠. 그리고 공장을 또 물건에서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물건을 소비자에게 직접, 그죠? 현장에서 내다 파는 이런 또 영업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에 어울려서 기업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한 곳에 모이면은 어쩌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이걸 나누어 있어야 된다. 공간적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공간적 분업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결정 기능은 주로 담당하는 기업의 그는 본사죠. 그죠? 본사는 주로 의사결정 기능을 담당하죠. 자, 연구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것은 연구소죠. 그죠? 또 생산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것은 공장이죠. 판매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것은 영업소입니다. 그죠?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은 영업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의사결정 기능의 본사는 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게 좋을 겁니까? 주로 본사는 경영 전략을 세우고 기업 전체를 관리를 하는, 그래서 자본과 정보 확보에 유리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은 이런 것이 필요하고 한 지역에 본사를 입지를 해야 되죠. 아무데나 뭐 저 산속에 본사를 넣어두면 안 되겠죠. 주변에 은행도 있고 또 그 세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있고, 그죠? 또 여러 가지 또 교통도 편리하고, 그죠? 이런 지역인 경영 전력을 세우고 기업 전체를 관리하는 어떤 핵심 지역을 말합니다. 자, 연구기능은 연구소죠. 뭐 연구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재죠. 그래서 이 전문 인력의 확보가 가능하고 정보 수집이 유리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력이 전문 인력, 고급 인력이 많은 지역에 연구소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공장은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저렴한 임금, 그러니까 넓은 시장 또는 현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는 곳, 뭐 세금을 감면해 둔다든가, 그죠? 이런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뭐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마 저렴한 임금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본사, 연구소, 공장이, 그죠? 이 지역 건설하는 지역이 특징이 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뭐 그런 특징을 무시하고 뭐 한 곳에 모두가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죠. 적절한 지역으로 공간적으로 나누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본사는 주로 어디에 위치할까요? 그렇죠? 주로 국내 그 대도시, 그죠? 대도시 선진국, 뭐 이런 지역에 주로 본사가 입지하죠. 국제공항도 있고, 주변에 은행도 많고, 주변에 정보 수집도 유리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연구소는 어디? 그렇죠. 아까 인재가 많은 곳이죠. 주로 대학이라든지 연구소가, 다른 이 기업의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그 인재가 또 많고, 기술에 대한 정보 수집도 더 편리하겠죠. 자, 다음 공장은, 그렇죠. 지방이나 개발도상국가죠. 아무래도 지방이나 국내에서는 지방이 인건비가 싸죠. 그리고 개발도상국이 또 인건비가 쌉니다. 그래서 공장은 주로 국내에서는 지방이나 또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도상국에 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그 효율적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기업의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다국적 기업 진출에 따른 지역 변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국적 기업이 있는 본국입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지역, 그죠? 주로 개발도상국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다국적 기업의 공장이 이제 진출했어요, 그죠? 예, 진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이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면은 다국적 기업 본국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죠. 이 국가 및 기업 이미지가 상승하죠. 그죠? 다 세계 전 국가에 어떤 국가의 어떤 기업이 생산물이 수출되면은 뭐 그 국가 기업 이미지가 좋겠죠. 그 다음에는 국가 및 기업 경제가 발전하겠죠. 공장과 수출 만회가 다국적 기업이 있는 나라는 세계적 물건 팔아서 돈 많이 벌겠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일자리가 감소되겠죠.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고 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의 공장을 건설해 버리니까 국내 일자리는 감소되는 이런 뭐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실업자가 증가한다라는 이런 문제를 변화가 이제 다국적 기업 본국에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역과 함께 지역 경제가 또 침체되죠. 원래 공장을 이 지역에 있었던 게 외국으로 나가버리면은 지역 경제가 침체되죠. 예를 들어서 뭐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기업이 철수를 해가지고 저 값싼 다른 나라에 공장을 갖다 지었다. 그러면은 이 울산 경제는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다국적 기업의 본국은 이런 문제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세금 감소죠. 그죠? 당연히.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 진출 지역은 일자리 증가하겠죠. 공장이 왔으니까 일자리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죠? 우리 지역에 공장이 건설됐으니까 활성화되고 또 공장 건설해가지고 세금 거둘 수 있죠. 세금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는 기술도 습득할 수 있죠. 예,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그 물건을 만드는 기술을 뭐 배우지 않겠습니까? 핵심 기술은 뭐 어렵겠지만 일반적인 기술은 다 습득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러나 이 지역 소규모 기업 피해가죠. 다국적 기업, 대기업의 진출하면서 지역에 있는 소규모 기업은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크죠. 아무리 외국 기업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기업이 들어와 있는 나라는 외국 기업의 의존도가 크고 그죠?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국적 기업의 의미가 뭐였죠? 그렇죠. 국경을 넘어 제품 기획과 생산,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이 있습니다. 자, 다국적 기업의 성장 배경을 보면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세계화로 인한 경제활동 교류 증가, 그 다음에 세계무역기구, 그 다음에 자유무역협정, 뭐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다국적 기업의 형성 과정은 처음에 뭐 아까 그림으로 봤죠, 그죠? 자, 공장은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국가로 하고, 영업점은 소비자가 많은 국가로 진출하면서 형성되고, 연구소는 고급 인력이 많은 곳으로 진출한다 했습니다. 자, 이 다국적 기업의 변화를 보면은, 자, 미국, 영국, 독일 등, 그죠? 이런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이 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국적 기업은 선진국에 소속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인도, 한국 등 이런 개발도상국의 다국적 기업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국적 기업을 보유하고 있죠. 자, 다음은 이 다국적 기업은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은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자원 개발, 유통, 금융 등 이제 다양한 분야로 다국적 기업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 원래 이 다국적 기업은 제조업, 뭐 자동차 만드는 현대자동차, 휴대폰을 만드는 삼성전자, 막 이런 게 제조업이죠. 제조업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이 발달했다가 최근에는 농산물 분야도 다국적 기업이 등장합니다. 뭐 커피라든지 이런 농산물 분야도 다국적 기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금융 분야, 뭐 유통 분야 이런 유통카드 월마트와 같은 거죠. 또는 코스트코 같은 거죠. 이런 것도 세계 진출하죠. 그래서 이런 분야로 다국적 기업이 점점 이제 변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의 의미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의 기획, 관리, 연구, 생산, 판매 기능을 서로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국적 기업 생산 공간의 변화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의사 결정 기능은 주로 본사가 담당하고 있고 연구 기능은 연구소가 담당하고 생산 기능은 공장이 담당하고 있죠. 그죠? 판매 기능은 영업소가 담당하고 있다 했습니다. 자, 의사 결정 기능인 본사는 입지 특성이 경영 전략을 세우고 기업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자본과 정보 확보에 유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본국이나 선진국 이런 지역에 주로 입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연구소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가능하고 정보 수집이 유리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 및 연구소 밀집 지역에 주로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생산 기능은 저렴한 임금, 넓은 시장,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특히 저렴한 노동력이 많은 곳에 그죠? 이런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지 지역은 지방 개발도상국가가 주로 입지한다 했습니다. 자, 다국적 기업의 그 본국은 어떤 변화가 있죠? 그렇죠. 일자리가 감소되거나 오히려 실업자 증가한다 했죠. 그죠? 그리고 지역 경제 침체, 세수 감소 이런 문제가 형성이 되고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는 지역에서는 이 긍정적 영향으로는 어떤 일자리 증가, 그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가 증가하고 기술 습득이 가능해진다는 것. 다국적 기업 진출해 있는 지역의 부정적인 영향은 세계 경제 여건 변화로 철수할 경우, 그죠?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공장을 철수해 버릴 수 있죠. 그러면은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그 지역의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역의 또 소규모 기업이 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국적 기업 진출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내용 설명을 마치고 문제로 몇 가지 학습하겠습니다. 1번, 국경을 넘어 제품 기획과 생산, 판매 활동을 기업을 뭐라 했죠? 그렇죠. 다국적 기업. 자, 다국적 기업에서 의사결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본사라 했죠. 그죠? 자,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이 주로 진출하기 유리한 지역. 그렇죠. 그죠?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 세금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곳. 이런 것이 공장이 주로 진출하기 유리하겠죠. 4번 다국적 기업 본국에서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 자, 다국적 기업 본국입니다. 공장이 외국으로 나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감소되고, 그죠? 실업자가 형성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거죠. 자, 5번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 있는 국가의 긍정적인 면 두 가지. 진출해 있는 국가. 공장이 우리 지역에 들어선 국가죠. 그러면 일자리가 증가하죠. 그죠? 그러면 기술 습득, 세수 증가, 지역 경제의 그 발달, 이런 것들이 이 긍정적인 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서비스업의 세계화와 주민 생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인간은 재주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목적이 없어서 실패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실패했을 경우 여러 가지 변명을 많이 하죠. 자, 우리가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은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죠? 실패했을 경우는 재주가 없었기에, 아이고, 뚜렷한 목적을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뚜렷하면은, 많은 일들을 우리는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